했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건 다 없어집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요. 효력이 소멸했다 이렇게 해요.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간 사실을 이제 돌아가셨지만 관청에 가면 등록 대장은 그래도 있거든요. 대장이란 카드는. 그러니까 그 대장 카드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은 사망한 사실을 갖다가 관청이 알게 되면 그 등록 대장에 있는 이름을 말소시켜서 등록을 취소하시라라고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등록 취소해라 이렇게. 그럼 이제 사망하면 사망신고 같은 거 할 거니까 그걸 관청이 파악을 해서 등록을 잘라라. 그럼 등록 취소가 됐으니까 등록이 말소됐으니까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몇 년간 결격자일 건데요.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한테 등록이 잘리셨으니까요. 돌아가신 분한테 3년 동안 결격자예요. 일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나온다면 틀릴 사람이 없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뭘 내냐면 해산을 냅니다. 해산을. 여기 해산이 있죠. 해산. 법인의 사망이 해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 법인 개공이 있습니다. 근데 망해서 해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의 사망이 해산해요. 그 관청에서 그걸 파악해서 법인의 등록을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하기가 힘들다니까. 법인 개공이 있었는데요. 망해서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관청에서는 그걸 파악을 해서 등록을 말소시켰다고요. 그때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등록 취소된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하면 틀린 거지. 법인 대표자가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등록, 법인의 등록만 자르고요. 3년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낸다는 것보다는 해산을 또 낼 거예요. 또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 미달. 저거 등록 기준 얘기하거든요. 자,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거, 대표적인 거. 등록 기준 그럼 뭐예요? 사실은 자실상. 그 중에 요 사무실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할 때는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하고 오픈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무실은 영업하는 내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은 유지가 돼야 돼. 유지. 없애버리면 안 되고. 그런데 사무실 점포 계약을 2년 했는데 2년쯤 됐을 때 재계약을 안 한 거예요. A가. 그래가지고 A가 집에 들어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사무실 없애버리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 등록 기준을 갖다가 잘 갖추고 있었다가 못 갖추는 걸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판단해요. 평가한다고. 그러면 관청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관청에서는 집에 들어앉아서 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찔러요. 이거 없애고 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상. 아까 사망에서는 절등치 사유입니다. 절대적 등록시 사유. 근데 이거는 임등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서 얘기하겠죠. 이거 사무실 빨리 갖추라고. 이거 없애버리게 되면 등록 기준 미달이니까 등록 취소할 거라고. 언제까지 할 거니까 빨리 사무실 얻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얻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됐으니까 그때부터 요 A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야. 이 A라는 사람이 등록이 잘리고 나니까 정신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새로 얻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재학생도 있고 실무교육도 받은 사람인데 등록 신청을 해와. 뭐 그때는 등록을 어떻게 받아줘야 됩니까? 네. 등록이 잘린 적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안 된다고 해야 됩니까? 받아줘야지. 그래서 이걸 안 붙이는 거예요. 왜 등록이 잘렸는가를 생각하면 없앤 것 때문에 그랬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다시 사무실을 얻으면서 해소됐잖아. 그래서 이건 등록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려면 이걸 3년을 붙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안 붙이는 겁니다.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지문에서 그냥 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벌을 받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OX. 대답이 왜 약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문 그대로.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받았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X 이렇게 하죠. 사례로도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조문 그대로 나왔으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 미달을. 자, 세 번째 게 결격사유입니다. 예? 어제도 계속 질문을 받은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수험생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여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결격사유를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결격자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를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이상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빠지면, 개공이 결격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요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 개공이 결격자 됐네? 등록 잘라야 된다. 이렇게 된. 그런데 이 등록 취소가 결격사유에 또 들어가죠. 등록 취소가 3년 동안 결격자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그 전에 결격사유가 또 있었죠? 그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격사유인데 요게 또 결격사유가 되는 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결격사유는 한 사람한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요때 등록해가지고 요때쯤 돼서 A가 개공입니다. 사기죄로 돼갖고 이 A라는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요 교도소 갑니까? A? 교도소 안 갑니다. 집에 있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결격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동안 결격자인가요? 2년. 집행유예 받은 요 2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집행유예니까요. 2년 동안 결격자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A가. 두 번째. 그런데 A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 요때쯤 됐어요. 5개월 뒤에. 이 사람이 결격자 맞습니까? 네. 피한정, 후견인이 됐으니까 결격자 맞죠? 이게 개시 결정을 받으면 돼요, 판사한테. 언제까지 결격자인가요? 후견 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 개시부터 종료까지. 그때 요 사이에 요 사람이 뭐가 돼요? 결격자가 됩니다. 언제 종료될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종료되면 판사가 종료 결정을 내려주면 그때 피한정 후견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A라는 사람은 지금 보면 결격 사유가 몇 개예요? 2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얘하고 얘가 집행유예 받은 거랑 피한정 후견인 이것이 아무 관련이 없잖아. 얘하고 얘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관련이 없는 상태니까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을 따질 때는 처음으로 결격 사유에 빠진 날부터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날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결격자예요 합니다. A가 결격 사유가 1개가 아니고 2개니까. 그죠? 시간적으로 그대로 연결을 해요. 여기서부터 또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지금. 집행유예 받아서 2년간 결격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결격자가 되면 중개업 시장에서 쫓아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 못하게. 그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야. 중개업 시장에서 내쫓는 방법이 등록 취소라고요. 결격 사유에 빠진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서 자, 관청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 시켜야 돼. 그것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속관해야 돼요. 그런데 등록 취소가 있게 되면 등록 취소 받을 때부터 몇 년간? 3년간 또 결격자가 됩니다. 이런 게 또 있잖아,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는 집행유예 받아서 결격자가 된 거 하나, 또 등록 취소 받아서 결격자가 된 거 둘 해서 이 사람도 결격 사유가 표면적으로는 2개야. 그럼 아까 하던 대로 하면 처음으로 빠진 날부터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날까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등록이 잘렸어요? 이게 등록 취소가 이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건 맞긴 맞지만은 왜 등록이 잘렸죠?
이 결격 사유가 왜 생겼어요? 집행유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하고 얘가 관련이 있다고. 여기서 집행유예 받는 바람에 이게 흘러내린 거라고, 피가. 어? 그래서 등록이 잘린 거니까 이때는 등록 취소만 하고 원인이 한 개야, 한 개 사실은. 뭐예요? 집행유예. 근데 그 전 그림은 집행유예 받고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 받고 두 개가 뭔 관련이 있냐고. 따로따로지.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등록 취소만큼은 이게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피가. 그래서 등록은 잘리되 이거 안 붙인다고. 왜? 실질적으로 원인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렇다. 이해가 될라나 몰라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집행유예 아니고, 아니 겉으로는 두 개야. 등록 취소도 결격 사유니까. 그런데 왜 등록이 잘린 거예요? 위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자, 한숨을 내쉴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봐. 파산자가 되었어. 결격자가 됩니까? 네. 언제까지? 복권될 때까지. 언제 복권되죠? 아이, 그건 모르지 그거야. 한 2년 만에, 2년 만에 복권되었다 그러면 이게 복권 결정을 받으면 요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2년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자가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요거 파산 선고 받은 그것 때문에 중개업시장에서 개공이니까 내쫓기잖아요. 내쫓기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죠? 네. 그래서 등록 취소하는데 이 등록 취소가 마침 또 결격 사유잖아. 네. 그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파산도 있고 등록 취소도 있으니까 여기 지금 3년 동안 또 결격자 해가지고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등록이 잘렸죠? 또 피를 그려야 돼. 여기 파산 선고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피가 흘러내려서 등록 취소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원인이 하나라고, 하나.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만 자르고 따로 3년을 붙이지 않는다. 응? 그럼 이거 안 붙이니까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복권되는데 2년 만에 복권됐으니까 봐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만약에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받았어요 지금. 복권되는데 10년 걸렸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10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자입니다. 10년간. 그러면 이게 어디 봐주는 거야 이게. 원인이 이거잖아, 파산.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결격사유 기간이 결정이 돼야지. 제가 글씨를 크게 쓰는 건데 스트레스가 그게 다랬다는 거예요. 아니 등록 취소했는데 이것 때문에 됐으니까 따로 3년 이거 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원인이 위에 거 하나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파산 선고 받은 이 사람이 등록 취소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요 부분에서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피한정 후견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얘하고 얘는 별개잖아. 흘러내린 게 아니잖아 이거.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으니까 결격자가 되겠죠? 언제까지? 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요.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이럴 때 따질 때는 어떻게 따져? 처음부터 벗어난 날까지 이렇게 따지지. 얘 따로니까 그런 거지.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내용들을 갖다 써놓고 있고요. 자, 오늘 빨리 이제 나머지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설명드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러면 등록만 자르고 이것 때문에 따로 3년이 붙진 않아요. 등록 취소된 것 때문에 따로 3년은 붙지 않는다. 이 결격사가 되게 많아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다 나왔어요 이제 시험에. 자, 여기 갑니다. A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야. 업무정지 4개월. 그럼 4개월 동안 이 개공은 결격자. 맞죠? 네. 개공이 결격자니까. 그때 B라는 소공, B라는 중개보조원도 같이 4개월 동안 결격자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아니지.
밑에 있는 소공이나 보조는 결격자가 안 되지. 여기 지금 조문에서 누가 정지기간 동안 누가 결격자 된다고 써져 있어요. 지금 누가? 개공. 이 사람이 개공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업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 날이라도 딴 중개업소 알아봐야 돼.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사무실 바로 차릴 수 있어. 결격자 아니어서 그래요. 결격자 되는 사람 누구? 개공이지. 이런 개공. 여긴 아니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 좀 다를 수 있다고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4개월. 그러면 4개월 동안 개공은 결격자가 되겠죠? 요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4개월 동안 결격자. 이랬을 때 그 법인에 B라고 하는 임원이 있다. 또는 사원이 있다고 하면 이 임원이나 사원은 개공은 아니야. 그럼 이 사람도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돼야 될까요? 네. 원래는 안 돼야 돼. 개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되는 걸로 조문을 만들어 놨어. 조문이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조문이 있다고. 누구도 임원 사원도 같이 결격자로 삼아버려 이렇게 조문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개공 아닌데도. 그래서 이걸 예외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정지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양반은 누구? 개공. 원칙은 개공인데 법인일 때는 누구까지도?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임원 사원이 자꾸 바뀔 수 있잖아. 바뀔 수 있잖아요. 임원 사원이. 그래서 이제 영업정지를 이렇게 받았을 당시하고 그 전에 저질렀을 당시,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하고 임원이 다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 처분 받았을 때는 B, C, 갑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이러면 이제 원래 취지가 이 A 법인은 여기 영업정지 4개월을 당했다. 그러면 A라는 법인은 4개월 동안 결격자입니다. 요게 요거고. 그랬을 때 같이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되는 양반이 임원사원입니다. B처럼 임원사원도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입니다. 요것이 요거고. 그런데 원래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의 임원은 B, C, D였다가 이제 막 영업정지 받았을 때는 B, C, 갑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다고 한다면 같이 결격자가 돼야 될 요 임원은 언제적의 임원이냐 이 말이죠. B, C, D.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여기 3번 나왔어요. 처분 당시 아니고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이 결격자가 되니까 B, C, D가 되는 거야. 혹시 사례 문제 나왔을 때 B, C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이거 답이 아니에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은 누구도 있어요? D도요. 이 사람도 결격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어디 갔죠 지금? 모르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가서 따라가 봐야 돼. 가봤더니 D가 과일을 팔고 있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 일 하는 거. 근데 가봤더니 D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해고. 일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해고 안 하고 계속 쓰면 이제 사장님이 다치는 거야. 엄격한 거 이것도. 그러니까 B, C, D라고 해야 돼. D.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29페이지 밑에 가시게 되면 네모 5번이 있습니다. 자, 그거 이제 설명드립니다. 5번, 네모 5번. 이게 뭐냐? 자, 5번은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가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멀쩡하고, 문제는 B라는 임원이, 그 법인의 임원이 또는 사원이 결격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원 중에 B라는 임원 요 한 명이 파산 선고 받은 거예요. 파산 선고. 파산자가 됐어요. 그럼 결격자가 됐죠? 네. 이 사람은 이제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됐어요. 파산 선고 받아서. 그러면 불똥이 튀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격자로 된다. 불똥이 튄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누가 불이익을 받았어요? 임원사원도. 한통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불똥이요. 법인한테도 튀어요. 여기도 결격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불똥 튀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개공이 결격자가 됐으면 그 개공은 중개업 시장에서 내쫓겨야 되죠. 그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지. 그래서 개공이 결격자 됐으니까 절등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할게. 이거 없고 법인 자체가 뭐 파산 선고 받았다. 법인이 뭐 이렇게 결격자 됐다. 그랬을 때는 즉시 취소해도 괜찮아. 불똥이 튄 게 아니고 여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불똥이 튈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결격자가 된 거야. 불똥 튀어서. 그랬을 때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면 억울해, 여기가.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럴 적에는 이 등록관청에서는 2달을 무조건 참아줘야 돼. 응? 그래서 2달 이내에 요 사람을 갖다가 안 자르면, 해고하면 이제 안 다쳐, 여기가. 근데 개임을 안 했죠. 그러면 관청은 이 사람의 등록을 잘라버려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2달까지는 참아줘야 돼. 여기를, 자르나 안 자르나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5번이야. 그 5번 얘기는 지금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해를 해보세요. 결격사에서 밑에 그림 왼쪽 거. 요거 그림 그대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시험 부정행위가 나옵니다.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요, 몇 년간 시험을 못 보게 되나요? 5년 동안 시험은 못 보죠? 근데 그런 사람도 결격자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시험 부정행위자는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있지. 시험 부정행위자는 법인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컨닝한 사람인데 법인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다. 임원이라고 다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될 건 아니잖아. 자격증 없는 임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행위자니까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됐으면 일 못할 거야. 근데 결격자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가 있다. 요거고. 자, 밑에 보시면 밑에 자, 지금까지 본 우리가 12가지 결격서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볼 수는 있다. 미성년자 결격자 맞죠? 네. 시험 볼 수 있잖아. 네. 파산자도 결격자 맞아요? 네. 시험 볼 수 있고. 네. 집행유예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 결격자입니까? 집행유예 받았는데? 네. 얼마 동안 결격자예요? 유예 기간 동안. 그렇지만 시험 볼 수 있다고요? 네. 학원도 다닐 수 있어. 집에 있으니까.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은 결격자 맞습니까? 징역 1년? 징역 1년? 네. 결격자죠? 네. 얼마 동안 결격자? 1년 그러면 안 되지. 실형을 받은 경우니까 1년 플러스 3년. 4년간 결격자. 그래도 시험 볼 수 있죠? 네. 깜빵에 있는데 시험 볼 수 있나요? 네. 있어. 시험 보겠다고 하면 갔다 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도 못 보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누구예요? 바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한다 이 뜻이죠. 결격자라는 얘기는 동시에 이 사람은 일도 못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시험도 3년 동안은 볼 수가 없다. 3년 있다 봐야 됩니다. 시험 못 봐요. 결격자인데 동시에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한 명. 이 사람이죠? 여기까지 하면 뭐 더 이상 할 게가 없어요. 자, 넘기시고 이제 사무실로 갑니다. 이 자격증을 따신 뒤에 이제 사무실을 갖다 오픈하려면 사무실을 어디다 낼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언제 낼까 그것도 고민이지만 어디에다 낼까 고민 되게 많이 하고 해. 잠도 못 자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디 사무실이 나왔다 그러면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구경하고 마음이 여기다 얻을까 말까 막 걸리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찾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점집이잖아요. 자기 결정을 못하게 해서 차릴지 말지. 그래가지고 점을 보러 가잖아. 5만 원 내놓고 5만 원 내놓고 하면 거기서 뭐라 그래? 보니까 올해까지는 안 좋고 내후년부터 좋으니까 내후년부터 하시라 그러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말할 때 그거 살 때도 저 동남쪽이 좋겠다 방향을 얘기해 주죠. 그럼 아시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무실 접근하면 방향을 딱 보지. 동남쪽이다 그러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그 사무실입니다 지금. 그 사무실을 지금 또 사무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졸업하신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 사무실 얻으려고 그랬는데 점집 가니까 뭐 내년부터 하라고 그런다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저도. 응? 가본 거 아니고. 자, 사무소 봅니다. 사무소 설치에 대한 큰 원칙. 사무소 설치. 자, 원칙은 뭐냐? 원칙은
한 개. 사무실 한 개 있어야 됩니다. 광명시에 등록했으면 광명시 관내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한 개만 둘 수 있다가 첫 번째 밑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럼 사무실 두 개 설치하면 안 되겠네요. 두 개 설치한 걸 뭐라 그래? 이중사무소 설치다. 금지죠? 이게 도로인데요, 도로. 여기 이제 점포가 쭉 있어요. A가 여기서 부동산 합니다. 개공해요. 옆에 점포가 비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계속 많이 오니까 좀 비좁아요. 옆에 비어있고. 그래서 A가 여기를 또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이제 손님들 대기하는 장소로 쓰고 그 공간을 씁니다. 이랬을 때 A는 사무실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옆에 붙어 있어서 두 개. 이중사무소로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광명시에 등록은 몇 번 돼 있죠, 지금? 광명시에 등록? 한 번. 근데 사무실이 뭐요? 한 개, 두 개. 그쵸? 근데 벽을 트면 어떻게 될까요? 트면 한 개 공간이니까. 그때는 한 개. 그러니까 옆에 얻었으면 텃벌해야 돼. 트다 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현장 얘기요. 트다 말면 어떻게 되느냐. 그쵸? 그랬을 때 관청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건 정확한 답이 없어요. 여기 트다 말은 거 뭔지 아시죠? 이거잖아, 이거. 왔다 갔다 하게끔 문 만들어 놓은 거. 이건 현장에서 어떻게 취급되나. 옛날로 봤을 때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관청에서도. 자, 어쨌든 두 개, 요거 나오고. 이때 사무실을 두 개 설치하면 임등치예요, 절등치예요?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아시고 요게 포인트예요. 이중 등록하고는 다르죠? 이중 등록은 뭐예요? 등록 자체가 몇 번? 두 번이요. 이중 등록은 등록 자체가 두 번. 그렇죠? 이중 등록은 등록 자체가 두 번. 여기는 등록 한 번. 사무실이 두 개. 이거 좀 약한 거지. 그래서 임등치. 그리고 1학년 1반. 자, 이걸 못하게 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무실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또 설치하면 여기에 걸리니까 사무실 낼 만한 그 지역에 가서 파라솔을 치고 거기 앉아있더라. 이렇게. 여기서 파라솔 치고. 이것도 법에 걸린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금지.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요것은 위하고 다른 게 이거 막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천막이나 컨테이너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면 이것도 위하고 똑같이 위반사항이다. 이것도 역시 뭐요? 임등치. 이렇게 되고 1학년 1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내용은 임등치에다가 1학년 1반인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가면 요거 이제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가 뭐냐 그러면 사무실 한 개가 아니고 뭐요? 여러 개. 예외다가 그럼 뭐요? 여러 개. 한 개가 아니고 누가 사무실 이렇게 여러 개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법인이 그럴 수 있죠. 법인 개공이 왜 그렇죠? 분점을 줄 수 있죠. 분사무소. 그러다 보면 하나의 개공인데 사무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처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그 다음에 부칙 개공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분사무소를 낼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 법인만 낼 수 있고 이 법인 중에는 보면 일반 법인도 있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특수법인도 있을 수 있죠. 자, 특수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특수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 지역농협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산관리공사 캠코 그죠? 그것도 이제 특수법인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일반 법인뿐만 아니라. 자, 근데 낼 때는 자 1번 설치에 필요한 요건 또는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세 가지죠. 그 기준 세 가지가 회색 바탕 박스에 나와 있죠. 일단은 본점 있는 데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빼야 됩니다.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는 빼고요. 본점 낼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시, 군, 구별로 설치하는데 한 개를 초과할 수는 없죠. 한 개씩만 낼 수 있으니까 과천에다가 분사무소를 낸다. 그럴 수는 있고 그 과천에 낼 때는 과천시에다가 뭐요? 한 개만 둘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분사무소에다가는 누구를 앉혀놔야 되겠다. 책임자 앉혀놔야 되겠다. 책임자. 이 책임자가 뭐 해주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설명하고 이런 개공의 역할을 할 사람. 주된 사무소는 그 역할을 누가 하죠? 본점은 대표자가 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자도 뭘 좀 알아야 돼서 공인중개사 1것 이렇게. 그럼 책임자도요. 공인중개사 1것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포인트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데 낼 적에 주된 사무소 빼고 하나씩만 둘 수 있고 책임자 앉혀놔야 되는데,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 그 지점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조그맣게 할 거니까. 그래서 단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요 노란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가로 안에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죠? 3번에? 네, 그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이제는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보도록 합니다. 절차, 설치하는 절차. 절차를 보시는데 절차가 가만히 있어봐요. 어디 보시냐면 32페이지에서 가로 4번을 보셔요. 32페이지 가로 4번 보시면, 자, 일단은 과천시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설치 신고를 할 텐데, 이 법인은 설치 신고를 과천에 분사무소 내니까 과천시장한테 가서 설치 신고합니까? 아니요. 어디 가세요? 그렇지. 주된 사무소 수대기관할 등록 관청이니까 그게 광명시장한테 가서 합니다. 이렇게. 이때 광명시장한테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낼까요? 내야지. 그 수수료 요금은 뭘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러니까 광명시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 갖고 가야 되겠네. 구비서류. 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뭐냐? 그러면 자, 보, 실체까지 하셔야 되겠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분점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보, 실책.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뭐죠? 실사. 거기에 비해서 지금 더 늘어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더 늘어나는 게 바로 보증서류다. 이게 뭐냐면 분사무소를 추가하면 분사무소 늘어날 때마다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니까 법인은 분사무소 하나 차려서 늘릴 적마다 분사무소 하나당 1억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하시오. 그런데 언제 하냐면 분사무소 차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구비서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에 보가 없죠. 그냥 실사거든. 왜냐면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을 언제 해요? 등록되기 전 아니면 등록된 후. 등록된 후에 하잖아.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실사만 들어가지 보가 없죠. 근데 분사무소는 있다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구비서류에서 책임자, 아까 있었죠, 책임자. 이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서 빠지네요.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서 빠지네요. 왜 빠져요? 설치 신고를 받은 광명시장이 뭐요? 알아볼 거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 등록 신청할 때도 그래서 빠졌던 거죠. 자,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이거요. 이거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이게 사무소 확보서인데 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 거 내는 거예요? 책임자 거. 그런데 책임자 말고도 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책임자는 아니지만 소공이에요. 그럼 책임자가 아닌 소공, 이 사람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러니까 실무교육 구비서류로 그 소공의, 책임자가 아닌 소공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누구 것만 내는 거예요? 책임자 것만. 요게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한다. 그러면 X, 누구 것만 내요? 책임자 거. 그래서 실사보, 실책 이렇게. 구비서류까지 끝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설치 신고를 받은 우리 광명시장은 어떻게 하죠, 지금?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2번. 광명시장 어떻게 해요? 신고받고? 신고 필증을 내어주겠죠? 이 신고 필증이 이제 분사무소에 걸리는 거예요? 걸어 놓는 거. 주된 사무소는 뭘 걸어놔야 돼요? 본점에 뭘 걸고요? 등록증을 걸어놓고 분사무소에다는 신고 필증. 양식이 똑같아요. 이름만 틀리지. 이걸 걸어놓고 영업한다. 그리고
어디에다 통보합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게 있는데 밑에 보면 지체 없이 통보. 지금 과천시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신고 자체는 어디 했죠? 광명시장한테 했기 때문에 과천시장은 몰라요. 분사무소 들어선 것을. 그래서 광명시장한테 아니 과천시장한테 뭐요? 알려줘야지.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 가로 A번. 이잖아요 지금.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요때 자 광명시장은 통보를 한 군데 더 합니다. 어디에 통보할까요? 협회 통보하죠. 협회 통보사항에서 지난주에 암기했었죠?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하더라?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이걸 지체 없이 협회 통보한다. 그러면 X. 여기가 지체 없이에요. 여기 다음 달 10일까지고 두 군데 통보합니다. 여기 가로 B번. 이 분사무소 위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틀림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게 되면 공동사용이 나옵니다. 사무실 같이 쓰는 거예요. 공동사용. 자,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사무실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사무실. 그런데 A라는 계공과 B라는 계공이 이렇게 이 한 사무실을 칸막이도 치지도 않고 같이 쓰더라. 응? 자, 그랬을 때 같이 쓰더라.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공동사용. 하나의 사무실을 여러 계공이 같이 쓰는 거. 공동사용. 이렇게 되면 비용 같은 거 절감할 수 있고 막 그래서 장점이 좀 있겠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동사용하는 장점도 있다. 이건 꼭 두 명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C라는 사람 또는 D 이렇게 두 명 이상이 같이 쓰는 거 얘기하고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막 달라도 관계없다. 이 사람은 공인 계공이고 이 사람은 부칙 계공이고 이건 법인 계공이고 여기는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고 막 그래도 돼요. 종류는 가리지 않는다. 그럼 이런 하나의 사무실을 같이 쓴다 그랬을 때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사무실 공간만 같이 쓰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은요. 별개의 부동산 사장님들이죠. 따라서 계공으로서의 의무 또는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각각 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의무 책임은? 예. 그러니까 요 A는 쓸 도장도 A는 A대로 등록하는 거고 응? 여기 요 B 계공은 쓸 도장 B는 B대로 등록하는 거고 C는 C대로 등록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록할 때 뭐 네모 도장 등록하고 여기는 세모 도장 등록하고 여기는 뭐 동그란 도장 등록하고 다 각각 한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도 보면 그치 따로따로 여기는 보험에 들고 여기는 공탁하고 여기는 공제하고 다 들을 수 있고 1억, 2억, 3억, 4억 다 다룰 수 있지. 각각 손해배상 책임도 이 사람이 사고 치면 다른 계공들이 공동 책임집니까? 아니지. 이 사람이 사고 쳤는데 왜 공동 책임을 져? 연대 책임지고 그런 거 없죠. 각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 공간만 같이 쓸 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가? 뭐 별것도 아니에요. 원래 혼자 쓰고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자격증 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의 승낙을 맡아갖고 여기 신규 오픈을 해요. 그럼 신규 등록이 다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A하고 B가 이 공간을 같이 쓰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응? 아니면 B도 자기 사무실을 갖고 있었는데 A의 승낙 맡아서 이쪽으로 이사 오죠? 그래서 이전 신고를 했다 그러면 요거 그때도 뭐예요? 공동사용되죠? 이사 와서? 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사무실 하나를 보증금 2천만 원씩 다 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죠? 전부 다 A, B, C 요 세 사람이 여기다 다 등록을 해. 신규 등록을 전부 다 신규 등록이요. 그러면 신규 등록 끝나는 순간에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 공동사용. 아 그런 거지. 아니 시험에 나올 게 어디가 있어요. 나왔다고 해도 틀릴 게 어디가 있냐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로 5번과 가로 6번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 지문 정도는 늘상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게 뭐냐. 공동사용이 원래 되는데 공동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공동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용이 안 되더라. 요 경우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지금 영업정지 받은 거예요. 일 못하겠네. 계약서 못 써주겠네. 손님은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계약서를 못 써주니까 B라고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논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B한테 제안하죠. 내가 다 일하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승낙해 줄 테니까 여기다가 신규 오픈하시오. 그래서 내가 일 다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말고 월세도 내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끊어드린다고. 신규 등록을 딱 받아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둘이 같이 쓸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A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A는 써먹을 도장이 없으니까 정지기간 동안에. 그래서 B 도장이 지금 탐나는 거죠. B 도장을 갖다가 찍어가면서 자기 손님들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뻔하게. 그래서 이때 신규 등록 하잖아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안 받아줘요. 공동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안 받아줍니다. 그죠?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B라는 사람이 사무실에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막 이사 온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리고 A는 빨리 오라고 막 승낙해주고 난리예요. 그래도 관청에서는 이전 신고를 딱 받아봤을 때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고 그 공간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막아버려요. 지금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 못하는 게. 근데 이렇게만 딱 법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또 이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지금 승낙해서 끊어들이질 못하잖아.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냥 직접 가요.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직접 간다고. 여기 가가지고 B한테 가가지고 자 승낙해주라. 그럼 내가 너 쪽으로 갈게. 이사 가서 대신 가끔씩 도장 좀 빌려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래서 A하고 B가 여기서 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A가 영업정지를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이전 신고하는 것도 그죠. 합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로 5번이요. 그래서 이해해보면 별거 아닌데 지문에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공동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 시험이고 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게 A하고 B가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 A가 일하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당한 거예요. 업무정지 당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털면 먼지가 안 날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영업정지 받는 건 그냥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업정지를 받았지. 그러면 이 원칙을 관찰해버리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A가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거나 아니면 B가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이사 안 가주면 자기가 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B는 멀쩡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여전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를 위해서 그런 거 B를 위해서. A는 밉지만 그래서 허용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같이 쓰고 있어야 돼. 이게 가로 6번이요. 가로 6번. 그러면 요게 이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영업정지라고 하는 법 위반 행위는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공동사용 중에 있다가 영업정지를 누구 한쪽이 받았다 그랬을 때는 영업정지란 불이익을 빠져나갈 틈이 생기는 거란 거예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아무리 받았지만 계속 일해버릴 수 있다는 저 장점이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처음부터 뭐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죠.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그냥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은 모르실 거야. 갑자기 혜원이 노래가 기억나려고 그래? 그런 명곡이 없어요. 그죠? 오랜만에 한 번씩 들어봐요. 그러면 그냥 못 살겠어. 옛날에 그게 자기 그 시대가 생각나는 거. 그 노래도 노래지만 그 노래 들었을 때 그 시절. 그죠? 이제 한참 막 고시 공부하고 막 그럴 때 그 노래를 막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눈 떠서 공부할 때 그 노래 들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거지. 그때 추억이지. 아,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요거 제일 끝에 거. 나중에 여러분이 현업하시게 되면 아, 왜 그때 중개사법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은 먼 훗날 얘기라서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 닥쳐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넘어가시고 이제 어디 가냐면 사무소 이전 가는데요. 자, 지금부터 35페이지 그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시험은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고 여기 그림 중에 그림 두 개가 있거든요. 그림 두 개 중에 하나를 설명드려 봅니다. 두 개 중에서 위에 거요, 위에 거.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나온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동작구가 있어요. A라는 계공이 있고요.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 동작구. 동작구에 있던 사무실을 이전을 합니다. 예. 어디로 이전하는가? 이렇게 강서구인가? 강서구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자, 사무소 이전 절차가 5단계 절차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짐을 싸서 이사를 갑니다요. 그리고 강서구청장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 왔다고 신고합니다. 이사 왔다고 신고하는 거요. 10일 넘어가면 과태료 물리니까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신고한다고요? 요것을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포인트.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전 후 등록관청. 이때 이전 신고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전 신고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신사증을 들고 와야 된다. 신사증. 요거 신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전 신고서요. 그러니까 요 시험에서 혹시 이전 신고서 요거 안 나와도 그건 크게 문제 삼을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사무소 확보 서류 요것은 이전 신고할 때 꼭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증이 뭐요? 등록증이죠. 고칠 거죠? 고칠 거. 네. 사무소를 갔다가 여기 동작구에 있던 걸 강서구로 이전하면 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를 고쳐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게 고쳐달라고 내는 게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할 때는 신사증을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저 강서구청장은 이걸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고쳐줍니다. 그걸 등록증 뭐요? 재교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재발급 받은 것을 요 강서구에 있는 사무실에다 걸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A는, 그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야 될 일은 이사 오고 신고하고 등록증 고쳐서 걸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관청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강서구청장이 이제 새 등록관청이 됐죠. 그래서 동작구청장한테 넘겨달라고 요청하죠. 송부 요청 이렇게. 그러면 동작구청장은 어떻게 해요? 기록을 넘겨주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송부할 서류가 뭐가 있냐. 이렇게. 송부할 서류. 자, 암기하실 때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해라. 이렇게. 송부할 것.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대신 중학교 1학년. 대자가 뭐냐, 그죠? 등록대장. 등록대장. 이 등록대장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게 등록이에요. 등록카드예요. 등록카드. 우리 개혁공인중개사의 생활기록부라고. 우리 생활기록부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중학교 때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정윤숙 선생님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그 선생님이 저희 담임선생님인데 국어 담당이에요. 근데 눈이 나쁘세요. 근데 이제 외모 때문에 안경을 안 끼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때리시는데, 이런 나무 한 이 정도 되는 나무로 때리셔요. 근데 때릴 때 이렇게 뒤로 돌아서면 이제 허벅지하고 여기를 때려요. 저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늘상 맞고 살았어요. 근데 때리실 때 눈이 나쁘셔서 그런지 계속 때릴 때 어디를 때리냐면 여기 있죠, 여기. 거기를 막 때리셔요. 센 욕은 아니지만 하니까 막 하면서.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 되게 아프다고. 한 번은 지금 기억나는데 일기 안 써가서 맞은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믿게 봤냐면, 생활기록부가 왔어, 집에. 그때 생활기록부는 요거보다 좀 큰가? 거기 보면 이제 뭐 학과 성적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뭐 수, 미한 거 나오고, 행동 발달사항이라는 게 있어서, 행동 발달사항.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한 4개, 5개 있는데 거기 보면 가나다로 이렇게 표시가 돼. 좋으면 가. 그
그 다음에 나, 다 이렇게 돼 있거든.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나, 뭐 숫자를 쓰나, 아니, 글자를 쓰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왔는데 전부 다 행동 발달사항이 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다인데 이걸 갖다가, 그때는 화이트가 없었어요. 이걸 갖다가 자기도 양심에 찔렸는지 칼로 지웠어요. 그리고 나, 이렇게. 이거 하나 칼로 지우고, 나, 이렇게 하고. 칼로 지우고, 나. 그래서 전부 다를 주려고 그랬는데, 해놓고 보니까 좀 너무 심했다 싶었는지, 이걸 칼로 지워갖고, 더러더러 나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더라고.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더 기분 나빠.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 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선생님은 학교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막 이렇게 잘하는 학생만 예뻐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찾아오지 않고 집안이 가난하고 그러면 상대를 안 해주셔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미워했던 선생님이에요. 제가 진짜 친하게 지내는 그 우리 학우 중에 부반장 하는 애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님이 연탄 배달하세요. 저희 앞쪽 집에 사는데 집이 초가집이에요. 어렵게 살아. 공부를 잘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공부 잘하거나 말하는 소용이 없어요. 되게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부터 이 선생님은 제가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다 알아주든지. 그렇잖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다 알아줬다가 자기도 찔리니까 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생활기록부예요. 저 등록대장이. 저기에 온갖 것이 다 적히는 거예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술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여기 다 적힌다고. 영업정지 받은 거, 뭐 휴업한 거 뭐 다 적힌다고 여기가. 넘겨줘. 여기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등록 뭐요? 신청서류. 등록 신청서류가 뭐요? 이 사람 여기 처음에 여기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동작구에.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요.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했는데 실사. 분사무소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분사무소는 실사보. 여기는 실사. 이게 실무교 수료증 사범. 사무소 확보 서류잖아 이게. 그걸 여기다 내놓은 거지. 그러면 이거 갖고 있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관청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중자가 뭐예요?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요. 진행 중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동작구에 있을 때 A가 잘못한 거야. 법을 위반했어.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막 때리려고 난리 지금. 근데 쏙 도망온 거지 이렇게.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막 미친 듯이 쫓아와서 때리진 않아. 잘못 때릴 수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점잖게 이렇게 넘겨줘야지. 넘겨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때리게 한다. 그러니까 잘못은 여기에 있지만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때린다예요. 법에서는 이제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끼리 할 때는 때린다 하지. 여기서 때리지. 네, 그런 거예요. 여기 세 번째. 그러려면 진행 중인 건 넘겨줘야지.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나 기록들이에요. 최근 1년간 받은 거예요. 최근 1년치 거. 뒤에 나오겠지만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것은 이게 없어지지 않고 누적이 돼서 쌓여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최근 1년치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넘겨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송부할 서류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송부 서류 네 가지 암기하시는 거예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이렇게 되지. 이 송부할 서류에는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등록증 없어요. 등록증 없어요. 등록증 여기 있는데 여기 그죠?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들어갔다가 벌써 나왔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송부할 필요가 없는 서류 이거예요. 다음 중,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그죠? 1번, 2번, 3번, 4번, 답은 5번이에요. 그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세 가지 내용,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빨간색으로. 자, 그러면 옛날에 여기 지금 여기서 영업했었죠. 여기 간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옛날 간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철거. 언제까지 철거한다고요? 지체 없이 철거다. 예. 자, 두 번째. 사무소 이전 신고를 강서구청장이 받으면 강서구청장은 통보를 한 군데 하게 돼 있어요.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하청은 어디에 통보합니까? 협회 통보사항이다. 그죠? 협회 통보사항을 지난주에 암기했었죠?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가 뭐예요? 이거네요. 분이 뭐예요? 분. 방금 전에 봤던 거네요. 분사무소 할 때. 그죠? 등은 뭐예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네. 등. 등록 신청이 들어가서 등록증을 교부 받았을 적에 협회 통보죠. 등이.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증 재교부는 아니라고 했었죠? 왜 표정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암기를 해주세요. 다음 주에 2개 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죠, 요거. 여기 뭐냐. A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 A가. 그랬을 때, 요렇게 강석으로 이전해 올 수 있을까요? 이사 올 수 있나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이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없어요? 진짜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사무실 쓰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다른 개업공인회사 갑의 사무실로 A가 쏙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공동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 이거.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사무실을 쓰면 안 되고 혼자 쓰는 것은 되고 대신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 사람은 받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꼼짝 일하면 안 돼요. 네. 그때는 일 못하는 거고. 자, 일단 이사는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요 3가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요게 지금 동작구에서 강석으로 이전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때는 이전 절차가 5단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관청이 안 바뀌죠? 네. 그러면 송부 요청, 송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3단계가 됩니다. 동작구에서 동작구는 이사 오고 이전 신고하고 등록증 재발급 받고 끝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이전해도 신고해야 돼요. 이전 신고. 근데 포인트는 이랬을 때 요 등록증을 갖다가 재발급 받는 방법이 2개예요. 하나가 뭐냐? 새 등록증에 새로 인쇄해서 재발급 받는 방법이 하나. 새로 인쇄하는 방법. 새 등록증. 또 한 가지는 옛날 등록증인데 그 등록증에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주소만 바뀌었으니까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주소 부분을 화이트로 지워요. 그래서 그 위에다 새 주소를 써. 그래서 옛날 구 등록증을 그대로 뭐예요? 재교부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게 2가지예요. 새로 인쇄하는 방법 하나. 새 거. 옛날 거 그대로 화이트로 지워서 다시 주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디 보시냐면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개사무소 이전에서 네모 1번 첫 번째 박스 중에 가로 3번에 가면 등록증 재교부라고 되어 있죠. 거기 제일 끝부분에 보면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 재교부 방법에서 2가지가 써 있죠. 새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방법 하나. 2번째는 원래의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방법 2. 요게 요 2번째까지요. 이때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써주세요. 기재사항 뭐라고요? 변경. 화이트로 지우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 기재사항 뭐요? 변경. 기재사항 변경. 화이트로 지운다. 이것도 있고 새로 인쇄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네. 그런데 만약에 결론. 동작구에서 만약에 강석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동작구에서 강석으로 이전하면 이 방법은 못 써먹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등록관청이 동작구에서 강석으로 바뀌니까 그 동작구청장 돼 있는 등록증상의 그 부분을 화이트로 싹 지우고 강서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화이트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볼품도 없잖아. 그래서 주소 좀 잠깐 고치는 거는 틀려, 차원이.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등록관청을 달리했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새 등록증을 새로 인쇄해서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쉬겠습니다.